로란조를 만난 시기가 12월 말이었다. 급속도로 친해진 덕분에 연말에는 함께 불꽃놀이도 구경할 수 있었다. 같이 맥주도 마시고 영어로 꾸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스크립트로 보는 영어 공부는 하지 않게 되었다. 새해가 지나고 1월로 넘어오면서 슬슬 세컨 비자를 알아보는 시기가 되었다. 세컨 비자는 호주에서 1년을 더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인데 그걸 따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해준 산업에서만 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대개 정부가 선정한 산업들은 건축, 농업, 육광농업 등 일손이 부족한 산업들이다. 때문에 관련 경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이 있는 지역에 최소 3-4개월은 정착해야 한다. 하우스키퍼로 일하는 시간도 이제 4개월이 접어들었고 세컨 비자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6개월로 고려한다면 또 한 번 선택의 시간이 온 것이다. 어떤 일을 할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다만 정해진 급여와 안전한 비자 획득을 위해서는 농장보다는 공장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 다 서로의 장단점은 있다. 농장의 장점은 소위 말해 능력제 시스템이라 일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이다. 열심히 일하고 일머리가 있으면 꽤 짭짤한 수입을 거둘 수 있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오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보통은 백패커에서 한데 어울려 살기 때문에 영어를 쓸 기회가 많다. 다시 말해 일 끝나고 그들과 파티도 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일하는 날이 규칙적이지 않다 보니 받는 급여가 불안할 수 있다. 주로 밖에 나가 작물을 키기 때문에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다 보면 세컨 비자 일수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착해야 하는 기간이 한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공장은 안정적인 급여와 세컨 비자 일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하다. 그러나 공장에 따라 일이 힘들 수도 있고 한인 쉐어하우스에서 지낼 확률 또한 대단히 높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줄게 되고 나중엔 처음 모호를 봤던 목적과는 달리 돈만 벌어가는 자신을 볼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나은 결정인지는 알 수 없다. 이건 농장과 공장의 특징일 뿐 실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공장에 가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농장에도 능력제가 아닌 시급제로 주는 곳이 많다. 때론 날씨의 영향을 안 받는 업무에 배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다면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진다. 본인이 직접 공장이나 농장에 연락할 수도 있고 모든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다. 나는 차도 없고 구매할 생각도 없었기에 처음부터 에이전시를 알아볼 생각이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나의 하루 일과가 바뀌었다. 퇴근해 집에 오면 영어 공부보단 지역 이동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관심사였다. 며칠을 화면 속 스크롤을 내리고 여기저기 구인 글을 봐도 썩 매력적인 곳이 나타나지 않았다. 매일 좀비처럼 구겨진 얼굴을 모니터에 처박아 놓고 할 일 없이 스크린만 쳐다볼 때에 괜찮은 공고가 하나 눈에 띄었다. 디시워셔 하루 8시간 시급 26불 세컨 가능. 뭐라고? 하루 시급 26불이라고? 워홀러가 그것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워홀러에게 시급이 26불이라는 것은 정말 괜찮은 조건이었다. 더군다나 세컨 비자까지 가능한 직종이라면 고민을 한다는 것도 사치였다. 그런데 신중히 생각했다. 세컨 비자를 미끼로 장난을 치는 곳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결정 하나에 내 워홀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 특히나 이처럼 시급으로 유혹하는 것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나는 체크해야 할 사항을 메모한 다음 해당 구인 글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 호주 나라 사이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지금도 사람 뽑나요? 네. 혹시 지역은 어디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28살이고 현재 사는 곳은 시드니입니다. 저희가 메카이라는 소도시인데 시드니라면 비행기를 2번은 타야 될 거예요. 브리즈번에서 한 번 갈아타서 메카이로 와야 되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런데 시급이 26불이면 공장에서도 많이 주는 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서요. 사실 저희가 에이전시는 아니에요.
막 에이전시처럼 여기서 사람 모아서 커넥션이나 에이전시 수수료를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익식처럼 똑같은 워홀로예요. 다만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같이 살게 되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저희를 믿고 자리를 내줬는데 대익씨가 일하다가 갑자기 뭐 그만두거나 틀어져 버리면 저희가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세컨드 비자가 필요하신 거 맞죠? 네네. 그에 따른 약간의 강제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급이 센 거였구나. 하는 일은 그럼 대략 어떻게 되고 거기 쉐어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긴 소공장이고요. 저희는 보통 야간 클리너로 일을 해요. 그래서 시급이 센 거예요. 쉽게 말해 거기 공장 물 뿌리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쉐어는 2인 1실이고 주 120불입니다. 디파짓은 2주치인 240불이고요. 최소 4개월은 여기서 같이 지내야 되는 조건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그 이후에 더 일하시거나 따로 나가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다 같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따로 관리인 없지만 뭐 사실상 저희가 관리인인 거죠. 그래서 모르면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영어 잘하세요? 네, 뭐 영어는 그냥 되게 잘하는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하고요. 외국인 친구도 있고 뭐 적당히 말할 수는 있어요. 네, 저희가 데리고 오면 회사에서 면접을 보거든요. 사실 대개는 합격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어본 거였습니다. 저 그럼 혹시 출퇴근은 어떻게 해요? 제가 차가 없어서요. 공장이 사실 크게 멀진 않아요.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 그리고 저희가 차가 있어서 픽업을 해줄 거예요. 대신 픽업비는 하루 5불입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자리가 있긴 한 건가요? 왜냐하면 저도 가게 되면 지역 이동을 하는 거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정말 자리가 있어서 부른 게 맞아요? 네, 확실히 자리가 있고요. 대신 빨리 오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곧 셧다운을 맞이해서요. 회사에서는 이 기간에 인원을 충원하고 셧다운이 끝나면 바로 일을 시작할 거예요. 대신 이 셧다운 기간에 들어오는 인원을 보통 순차적으로 뽑아요. 그래서 대익씨가 결정을 하면 저희가 바로 인사팀에 직접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한국인을 데려온 경험도 있고 또 인사과정도 한국인들이 근면 성실해서 좋아하거든요.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보가 맞다면 저는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셧다운이 이게 공장마다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요. 맞아요. 사실 셧다운은 공장마다 달라요. 대익씨가 오게 되면 아마 2월 초에 면접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3주 정도 쉬었다가 6월 말부터 일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면접 기간 포함해서 그냥 한 달은 대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다른 곳은 면접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기가 있는 거라면 저희는 면접은 확실한 거고요. 말 그대로 셧다운이 끝나는 기간이 3주라는 겁니다. 대신 결정을 바로 해주셔야 돼요. 어플라인은 저희가 정보 받으면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오겠다는 비행기표를 보여주셔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말로만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 그러면 사실 제가 아직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지원은 바로 할게요. 그런데 실제로 메카에 도착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일하는 곳에 한 2주 정도 노티스를 내긴 했는데 2월 초가 아닌 2월 한 7, 8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적어도 2월 3일까지는 와야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에 면접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최소한 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는 오셔야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난감하네요. 혹시 이번 기간 놓치면 다음에는 또 언제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정확히 몰라요. 한동안 없을 거예요. 아마 4월은 돼야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호텔에 이야기해서 하루 이틀 안으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 오게 되면 비행기표 꼭 구입해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보 자체는 확실히 믿을만 했다. 그들이 왜 한국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겠고 왜 빨리 오라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갔다. 말하자면 에이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는 않지만 쉐어하우스 운영과 픽업비를 통해 자신들의 부업을 꾸리는 중이었다. 사실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었다.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겠나? 모든 것엔 기브 앤 테이크가 있기 마련이다. 이걸 감안하고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걸로 좋겠다. 마지막엔 이 모든 정보가 천재지변이니 또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인해 보장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어떤 느낌으로 그들이 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자신들이 도안을 주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말인 것이다. 차라리 더 진실돼서 좋았다. 맞는 말이다. 세상에 100% 보장은 없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결국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날이 되자 나는 최대한 예의 바르고 진실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매니저에게 갔다. 이미 2주 노티스를 냈는데 이걸 일주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니 당황했던 매니저도 이내 내 사정을 이해해 주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했다. 쉐어하우스 매니저에게도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는 갑작스럽게 떠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했다. 2주 노티스를 지키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니 나는 2주치 보증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다행히 매니저는 착했다. 그는 내 상황을 이해해주면서 자신도 그러면 지금 바로 사람을 구해야 하니 기간 안에 구하게 되면 보증금 일체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혹여나 구하지 못하면 지냈던 기간만큼만 보증금에서 차감을 한 후 돌려주겠다고 했다. 걱정했던 문제가 순조롭게 잘 풀렸다. 특히 2주 노티스는 호주에서 제법 엄격히 지켜지는 에티켓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다. 그래도 인복이 있었던지 내가 만났던 매니저들은 오홀로의 상황을 잘 받아주었다. 덕분에 나는 가는 날까지 그들의 격려를 받으며 무사히 시드니를 떠날 수 있었다. 다시 구인글에 연락을 해 지원을 했다. 그리고는 예약한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었다. 갑작스럽게 시드니를 떠나게 되어 이 도시에 아무런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원래 계획은 일을 그만둔 후 2-3주 동안은 못했던 것을 할 예정이었다. 여행도 다니고 발 딛는 곳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서 충분히 쉬고 싶었는데 엉뚱하게도 그걸 시골에서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건 로란조와의 작별이다. 말이 트인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되지 못했는데 나는 떠나야 했다.